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수리 능력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일단 건보는 수리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하나도 안 나왔죠. 근데 이게 그 꼭 안 나온다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2019년도에 나왔어요. 2020년도에는 안 나왔죠. 그럼 21년도에는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퐁당퐁당이었는데 쭉 나오다 안 나온 거라서 이건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리 능력이라고 돼 있는 파트가 있잖아요. 시험에는 수리 능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응용 수리가 안 나온다 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또 준비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그리고 일단 10초 풀이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좀 더 보강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10초 풀이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평, 가중평균법, 저울법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학생들이 이제 그 요즘 옵카방,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 풀이방 같은 거 있잖아요. 전 좀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잡다구리한 얘기들은 큰 의미는 없고요. 요즘에 너무 정보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풀이법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다라고 싶은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생각해보는 장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서 좀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가평을 모르면 약간 그 초보 느낌이 딱 납니다. 그러니까 아니 가평으로 푸세요라고 하면서 X 표시해갖고 이렇게 푸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달나라 얘기야 이 새끼들, 뭐 이게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는 모르겠는데 뭐 막 그냥 이상하게 막 숫자 막 대충 놓고서 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쓰는 게 이 가평인데, 이걸 모르면 초보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울법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냥 간단하게 풀이를 해줬는데 요즘에 워낙 그 저울법을 풀이를 하는 것들이 우후죽 승격으로 대충 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 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를. 자, 저울법은 일단 이런 말이 다 필요 없어요. 풀 줄만 알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제가 10초 풀이법이라고 돼 있는 거를 16가지를 쭉 해놨어요. 근데 10초 풀이법이라는 거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10초 만에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석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데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풀이하는데 10초가 걸리는 겁니다. 진짜입니까? 진짜다. 진짜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소금물 문제는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풀이하는 게 좋으니까 소금물은 이렇게 계산해요. 소금을 이 소금물로 나눈 게 농도입니다. 뭐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100g이에요. 근데 소금이 10g입니다. 그럼 10%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5%의 소금물과, 소금물이 뭔지 모르겠죠. X라고 둡니다. 17%의 소금물을 섞어요. 그때 10%의 소금을 600g이 됐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일단 패턴이 이렇게 보면 돼요. 소금물, 농도, 소금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은 소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소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X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5%의 소금물이 있는 거예요. 소금은 둘을 곱하라고 했죠. 조심할 건 얘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금, 그러니까 물 100g과 소금 10g을 섞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농도가 10%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왜 그러죠? 소금, 물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걸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10g을 119g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10%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모가 뭐다? 소금물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소금물 문제는. 근데 소금물은 건보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이 가중평균법을 쓸 때 활용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얘를 이제 5%니까 둘 곱하라고 그랬죠? 그럼 0.05x가 되겠네요. 얘는 0.05인 거는 이제 아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0%를 섞었대요. 얘가 y가 있겠죠? 자, 10%입니다. 그럼 0.1y가 되겠죠? 얘를 둘을 더했더니 600g이래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얘를 둘을 더하면 얘가 지금 이 600g이 10%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10%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10%가 되니까 60g입니다. 자, 소금은 변하지 않죠. 소금은 여러분 그 염전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물을 막 끓여요. 소금물을 막 끓이면 소금이 날아가나요? 소금은 안 날아갑니다. 그럼 염전은 어떻게 생깁니까? 염전은 뭐 다 날아가서 소금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만 날아갑니다. 물만. 이 소금은 항상 변하지 않아요. 이게 섞더라도 소금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식이 성립됩니다. x 더하기 y는 600,
얘 더하기는 69g.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소금 문제가 왜 많이 오래 걸리냐면 요걸 풀어야 되니까 1번하고 2번식을 연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이 푸는 순간 어떻게 되죠?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못 푸는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뭐 양변에 100을 곱해가지고 뭐 5하고 10이니까 그런데 이건 좀 간단하죠. 여기다가 뭐 13 정도 한 들어가 봐요. 13%다 이러면 막 짜증이 나는 거죠. 0.13을 막 하려고 그러면 또 여기다 13 곱해가지고 막 조합을 해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냥 이게 10초 안에 풀립니까? 이거 풀린다는 건 뻥이죠. 그렇죠? 아이 개뻥이네. 이거 어떻게 풀어? 자,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자,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그냥 빨리 푸는 법만 한번 알아볼게요. 푸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걸 쓰는 거는 보통 평균 계산할 때나 이 농도 섞는 거 있죠? 또는 수익률 섞는 거. 이렇게 이 퍼센트라는 걸 섞는 거예요. 자, 퍼센트를 섞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평균을 섞는 거예요. 이럴 때 쓰입니다. 자, 그냥 풀어볼게요. 자, 5하고 17을 섞었더니 10이 됐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맥 만들어 봅시다. 소맥. 25도짜리하고 자, 5도짜리 소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애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죽인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날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저 녀석을 좀 이게 뿅 가게 만들어야지. 그럼 소주를 많이 타면 되겠죠. 쟤는 좀 오래 버티게 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애니까. 그러면 이제 또 연애 드라마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쟤는 좀 보호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맥주를 좀 많이 타는 거죠. 얘를 많이 타면 이쪽으로 농도가 짙어지고 맥주를 많이 타면 이렇게 5도에 가까이 가겠죠. 자, 그러면 둘을 섞었다가 해봅시다. 그럼 20도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많이 넣나요? 얘를 많이 넣나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소주를 많이 넣는다고 했잖아. 그죠? 소주를 많이 넣어서 소맥이 이제 소맥이 되는 거죠. 소맥. 그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한 7도 정도 됐어요. 이거 뭐죠? 소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2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더 많이 넣었죠? 많이 넣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 차이가 얼마예요? 5죠. 이 차이가 얼마죠? 15죠.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하고 요만큼인데 이쪽으로 더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를 15 정도 넣은 거고 얘를 이제 5 정도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풀이하는 게 바로 이제 가중평균법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자, 25도 이상이 될 수 있나요? 둘을 섞었을 때. 소맥을 만들었는데 30도가 됐어. 그럼 몰래 뭘 넣은 거야? 양주 같은 걸 넣은 거지. 소주만으로는 25도를 넘길 수가 없죠. 자, 둘을 섞었는데 5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나요? 없어요. 자, 뭔가 모르는 값이 중간에 섞였을 때는 이 중간값이 나오는 거지 이걸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섞어서 자, 중간값이 나오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 얘하고 얘 양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를 한 100 정도 되고 얘가 한 50 정도 됐다고 섞어봅시다. 그럼 그 양이 이렇게 중간값이 나오나요?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리터하고 50리터를 섞었는데 75리터로 바뀌질 않죠. 그죠? 이게 두 개를 합친 값이 나오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농도는 섞으면 중간값이 나오고 질량은 섞으면 총합이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요걸 좀 기억해 놓을게요. 이게 지금 쓰이진 않아요.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봤듯이 얘하고 얘하고를 섞어서 자, 어떤 중간값이 나왔다고 했을 때 나왔다고 했을 때 여기에 차이의 비율가 있었죠. 아까 5도하고 25도가 있으면 20도가 만들어지면 여기하고 차이가 15, 여기 차이가 5. 그렇죠? 그럼 질량은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으로. 그럼 5대 15로 들어갑니다. 15 대 5가 있으면 여기 거꾸로 들어가는 방식. 이게 이제 가평 또는 저울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으로 평균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하고 섞으면 5도하고 25를 섞으니까 30을 2로 나눈 15도네 라고 하면 바보 같은 짓이죠. 왜 그러죠? 얘를 더 많이 넣으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얘를 더 많이 이동하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가중평균법인데 요 선분을 내분으로 이제 내분점 구하는 거 있죠? 그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이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세요. 지금 이걸 설명하면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고 여러분 그냥 빨리 풀면 되는 거지. 사용할 줄만 알면 되지. 이걸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중평균한다.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거꾸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으니까 자, 이렇게 그냥 지금은 이해만 해놔요.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 거니까. 그럼 여기 차이가 이제 5죠. 자, 이 문제로 다시 와서 아까 그런 복잡한 그런 방정식을 이제 풀 필요가 없어지고 간단하게 이 차이가 5죠. 이 차이가 7입니다. 그죠? 이제 거꾸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질량이. 질량인데 이게 7대 5예요. 그럼 조심할 거는
자, 얘가 몇 g인지가 얘가 몇 g인지 얘가 몇 g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럼 얘가 지금 10%짜리가 여기 있죠. 중간 값이 뭐예요? 두 개를 섞었을 때 600이 된 겁니다. 그죠? 얘를 줄 때도 있고 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럼 얘하고 얘의 비가 지금 7대 5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섞었을 때 600이니까 이 600을 어떻게 해야 돼? 비례 배분해야죠. 그죠? 자, 그럼 5%짜리는 7대 5다. 전체에서 곱하기 비례 배분은 어떻게 하죠?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얘가 분자, 두 개 합친 걸 분모로 넣는 거죠. 자, 두 개 더하면 12가 됩니다. 이쪽 7, 요게 5%짜리가 되는 거죠. 자, 17%짜리는 여기 17%짜리죠. 얘는 600에다가 곱하기 12분의 5가 되는 거죠. 비례 배분 이렇게 하는 거죠. 두 개를 더해서 이쪽으로 배분, 얘를 이쪽으로 배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50이 되겠죠. 그러니까 350g이 이 5%짜리 소금물이 되는 거고 곱하면 어떻게 되죠? 250g이 바로 17%의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굉장히 빨리 한 거죠. 그냥 5, 17 섞어서 10, 요 차이 5대 7, 그럼 질량은 거꾸로 7대 5, 전체가 600이니까 비례 배분 이렇게 끝난 거예요. 자, 만약에 5%짜리가 700g이 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죠? 17%는? 당연히 7대 5는 700g 대 x가 될 테니까 그렇겠죠? 그럼 두 개 곱하고 7로 나누니까 500g이 되겠죠? 그렇겠죠? 어떤 걸 주어줘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풀이를 해놨는데 뭐 풀이를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푸는 것보다 말로 쓰는 게 한 2배는 어려워요. 10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피사트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5급, 7급 다 합니다. 근데 이제 피사트에 자료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풀면은 한 80분, 90분이면 풀 수 있어요. 그래갖고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오자마자 한 3시간 있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풀어요. 열심히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설해야지 뭐 이렇게 딱 쭉 해야 합니다. 그럼 뭐 얼마 안 걸리는데 이걸 타이핑해가지고 해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글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 타이핑하고 쓰는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한 10배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상반기 매출액이 200억이고 매출 총이익률은 10%네요. 그럼 매출액이 이렇게 있으면 자, 상반기가 있다 해볼게요. 그럼 매출액이 200억이니까 이익률이 12%죠. 그죠? 매출액 이렇게 놓고 자, 이익률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매출 이익은 어떻게 되죠? 이익은 곱하면 되겠죠. 자, 24억이 됩니다. 자, 하반기가 있대요. 근데 하반기는 참고로 여러분들은 꼭 문제를 먼저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세요. 그냥 쭉 들으면 제가 문제를 읽는 시간을 다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읽었다는 가정하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깐 멈춰놓고 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풀이하세요. 이 10초 풀이법은 제 강의를 듣고 풀이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하반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X죠. 매출액은. 근데 9%래요. 그러니까 이익은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죠. 0.09의 X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연간 총 매출 이익률은 10%래요. 그럼 연간 매출은 패턴이 좀 비슷한 걸 보이시나요? 200 더하기 X죠. 자, 아까 그 소금물 구하는 거는 사실 똑같죠. 그쵸? 자, 했더니 10%래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곱합니다. 그럼 200 더하기 X를 0.1을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익을 합친 거랑 같아지겠죠? 이게 같다. 자, 이렇게 놓고서 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풀면 또 뭐예요? 0.09가 있고 하니까 0구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 그쵸? 뭔가 나누고 곱하고 뭐 이게 짜집기 하고 어려우니까. 자, 이걸 이제 가중평균법, 저울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2%하고 하반기에 9%를 섞습니다. 그죠? 12%와 이쪽이 상반기죠. 자, 9%에 하반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섞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는데? 10%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차이의 비 1대 2가 되겠죠. 자, 그럼 매출액이 어떻게 들어간다? 거꾸로 들어간다. 자, 2대 1입니다. 2대 1. 그죠? 자, 그런데 상반기 매출액이 200억이래요. 이쪽을 X라고 놓으면 자, 2대 1은 X 대 2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내항 외항을 곱해주면 같아지겠죠? x는 2 곱하기 200, 400억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x가 뭐예요? 하반기 매출이겠죠? 400억이다. 이렇게 문제를 읽는 거는 빼고, 자, 풀이하는데 10초면 되겠죠. 이거 그냥 여러 번 해보시면은 1대 2대 1이니까 2대 1 넣으면 그냥 400억이 되는 거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뭔가 복잡한 식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릴게요. 자, 평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응시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곱하기 전체 평균은 50점이니까 여기 총점이 되죠. 총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합격자를 x라고 놓으면 불합격자는 100-x명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 총점이니까 이 총점, 즉 5000점은 이 합격자의 평균 더하기 불합격자의 평균이겠죠. x 곱하기 80점 더하기 100-x 곱하기 40점. 요걸 풀면 됩니다. 이걸 풀면 되죠. 자, 얘를 이제 저울법으로 풀어보면, 자, 뭔가를 섞어요. 섞어가지고 중간값이 나오는 게 뭐죠? 여기서는 평균이죠. 80점과 불합격한 40점을 이렇게 썼더니 중간에 50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80점과 40점을 섞었더니 얼마가 나온 거예요? 50점이 나왔다. 여기 차이가 얼마예요? 10점. 여기 차이는 30점. 자, 차이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얘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차이를 계산할 때, 그죠? 자, 이걸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1대 3입니다. 1대 3. 그럼 사람 수는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3대 1로 들어갑니다. 뭐 기가 막히죠. 자, 그랬더니 전체 인원, 이 50점이 100명입니다. 50점이 100명이다. 100명을 어떻게 나눠 갖는 거죠? 3대 1로 나눠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40점은 누구예요? 불합격자죠. 자, 불합격자는 100명 곱하기 2개를 더해서 4분의 3. 이걸 비례배분이라고 하죠. 비례배분. 그죠? 이쪽이 3을 가져가는 거죠. 전체 4개 중에 3개를 얘가 가져가는 거. 전체 4개 중에 1개를 80점이 가져갑니다. 80점은 합격한 사람이죠. 그래서 얘를 100 곱하기 4분의 1. 얘는 75명. 얘는 25명. 이렇게 됩니다. 자, 합격한 사람을 계산하라고 했으니 25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계산하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자, 굉장히 어때요? 이 빠르게 계산되죠? 그렇겠죠? 이게 이제 가중 평균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막 쓰면 안 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은 막 풀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한 3문제 요거만 딱 풀어보시면 이런 놀라운 방법이, 이 간단한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알려면 진짜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농도부터 잠깐 볼게요. 앞에서 보면, 자, 농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 지금 이게 2개를 섞었죠. 5하고 10하고 17이라는 걸 섞었더니 중간값이 나왔다라고 했고, 지금 이 7대 5라는 소금물은 2개를 섞었을 때 총합이 나오는 거죠. 총합. 그죠? 자, 그러면 요 섞어서 중간값이 나오는 건 이 비율이 요 차이의 비죠. 이걸 평균이라고 하고, 요 농도가 있으면 이 농도의 평균의 차이가 요 가중치의 역의비로 들어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게요. 밑에 요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매출 총이익률도 잘 보면 둘을 섞었죠. 이렇게 중간값이 나왔죠. 그 중간값은 차이의 비, 얘하고 얘 차이의 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2대 1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2대 1에 들어간 이게 뭐죠? 이게 매출액이죠. 매출액. 매출액은 총합이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매출액을 더하면 총합이 되니까 그 총합의 합의 비는 요 어떤 값의 차이에 비해 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부터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섞어서 중간이 나오는 걸 우리가 관찰값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앞에서 관찰값은 뭐였죠? 농도였죠. 농도. 그죠? 여기서는 이익률이죠. 이익률. 자, 요거를 평균값이라고 해요. 2개를 섞어서. 그러니까 관찰값을 섞어서 중간값이 나오는 걸 자, 평균이라고 하고 보통 그냥 2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총합이죠. 총합은 가중치라고 합니다. 가중치. 그러니까 얘로 사실 가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 그냥 단순하게 얘하고 2개를 더해서 2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얘만큼 매출액만큼 가중치를 준 거고 얘는 얘만큼 가중치를 준 거죠.
그죠? 요 2대1이라는 걸로 가중치를 사실 준 거예요. 그죠? 요게 들어간 거죠. 자, 이걸 가중치라고 합니다. 가중치는 합쳤을 때 자, 총합이 나오는 거고 관찰값과 평균은 섞었을 때 중간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세요. 왜냐면 나중에는 이 가중치하고 관찰값, 평균값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 이걸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억을 해놓읍시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3번 문제에서도 자, 관찰값과 평균값과 가중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 관찰값은 요거죠. 섞어서 평균이 나오니까 관찰값이 뭐예요? 점수죠, 점수. 평균이라는 점수예요, 점수. 자, 그 다음에 이 차이의 비 5에서 40의 차이, 80에서 50의 차이, 이 차이의 비가 역으로 들어가는 이 값이 뭐죠? 가중치죠. 여기 가중치는 뭐예요? 가중치. 가중치는 인원이죠, 인원. 사람 수죠. 그렇죠? 이렇게 써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차이가 평균값의 차이가 관찰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가중치의 역의 비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이건 꾸준하게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쭉 같이 볼 거니까. 아, 그렇구나. 되게 쉬운 줄 알았더니 사실은 복잡하네. 그럼 이제 핵심이 뭐냐면 가평을 쓰려면 가평이라고 할게요. 저울법. 가평을 쓰려면 첫 번째 요 관찰값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요 가중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그러면 무조건 요 가평을 쓰려면 첫 번째는 관찰값을 알아야 되죠. 관찰값, 평균, 가중치라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알아서 하나를 구할 수가 있고 얘하고 얘를 알아서 평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돼야지만이 여러분이 가중평균법을 잘 쓴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요 문제를 풀었다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에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가능한데 이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전에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만 알려드렸더니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막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어렵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공식이에요. 잘 보면 요게 있죠. 잘 보면 이게 관찰값인데 자, 관찰값은 항상 작은 걸 왼쪽에 써야 됩니다. 큰 값을 오른쪽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농도도 5%하고 20%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알게 돼요. 가중치는 상관없어요. 가중치는 여기에 300이 되고 이쪽이 10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가중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이 관찰값은 섞었을 때 평균이 나오는 걸 관찰값이라고 했죠. 이거는 반드시 작은 걸 왼쪽에 써야 됩니다.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매출 총이익률도 이쪽에 9%, 이쪽에 12%라고 쓴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항상 그렇게 쓴 거예요. 앞으로 뒤에 문제에서도 항상 이렇게 작은 값을 이쪽에 씁니다. 그죠? 자, 그럼 뭐가 역입이냐면 이 두 개의 차이. 이 차이가 있으면 여기 A다, B다라고 했으면 얘가 이제 가중치가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B 대 A로. 그럼 가중치의 값이 B 대 A면 이 거꾸로 들어갔던 값이 뭐죠? 요 평균과 관찰값과의 차이의 비죠. 자, 다시 한번 요 말을 이제 머릿속에 계속 암기를 하세요. 뚜뚜뚜뚜뚜뚜 여러분 암기가 됩니다. 자, 관찰값과 평균의 차이의 비가 가중치의 역의 비로 들어간다. 이게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자, 관찰값과 평균값의 차이의 비가 가중치의 역의 비로 들어간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관찰값과 평균값의 차이의 비가 가중치의 역의 비로 들어간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요걸 찾아야겠죠? 자, 문제 내에서는 셋 중에 하나를 주고서 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소맥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5%하고 10%. 자, 알코올 농도는 여기서 중간 사이에 결정되죠. 5하고 10에서 중간 사이에 결정됩니다. 자, 이걸 많이 섞으면 5%에 접근하고 10%를 섞으면 여기 접근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5%를 다 넣으면 5% 농도가 되겠죠? 맥주만 다 넣으면 5%죠? 소주만 다 넣으면 10%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예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자, 5%와 10%의 소주를 섞었어요. 그럼 이게 뭐죠?
섞어서 중간값이 나온 거니까 이게 뭐죠? 관찰값이죠. 그럼 얘가 관찰값, 얘가 평균이 되겠죠. 자, 5하고 10을 섞었더니 8이 됐대요. 그럼 관찰값은 평균값의 차이의 비가 가중치 역입이니까 3이고, 자, 2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2대 3으로 가중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중치는 여기서 소금물이죠. 자, 이 가중치가 되는 것도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얘를 더 많이 넣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이쪽으로 더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소주를 더 많이 넣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예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걸 봤더니 이제는 5%의 맥주와 10%의 소주를 섞었더니 알코올 8%가 됐어요. 그럼 뭘 준 거죠? 관찰값과 평균을 준 거고 가중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가중치인데 이 전체의 합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섞은 총합을 준 거죠. 총합을 주고 각각의 이 농도를 넣었던 값들의 이 각각의 합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주의 양, 맥주의 양 그걸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5하고 10이니까 5하고 10을 써주고 8이 있으면 여기 차이 3대 2가 있고 물질은 어떻게 들어가요? 자, 2대 3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2대 3을 전체가 100이니까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 2가 뭐예요? 2가. 얘가 맥주가 되겠죠? 그렇겠죠? 얘가 뭐예요? 소주가 되겠죠? 요 3의 비율. 요 3의 비율이 소주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잘 보면 이걸 이제 풀라는 게 아니고 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관찰값이 뭐고 평균값이 뭐고 자, 가중치가 뭐고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관찰값과의 차이의 비가 역의 비로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관찰값과 평균을 주고서 가중치를 구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건 쉬워요. 자, 이번에 총합을 준 게 아니죠. 예제 3번은 5%와 10%를 섞었더니 6%가 됐어요. 그런데 얘가 100ml면 소주는 몇 ml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5%하고 10%를 섞었어요. 항상 관찰값은 작은 걸 왼쪽에 써야 된다고 그랬죠? 자, 6이 됐습니다. 여기 차이가 1, 여기 차이가 4죠. 그렇죠? 그러면 가중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4대 1 이렇게 들어갑니다. 4대 1. 그렇죠? 자, 4대 1이니까 이게 뭐죠? 4대 1이니까 이 전체 맥주가 100이잖아요. 이쪽이 100이죠. 이쪽에 x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100대 x는 4대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x는 100, x는 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5ml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자, 이건 뭘 준 거죠? 총합을 준 게 아니고 각각의 값을 계산해서 가중치의 비를 계산한 거죠. 그렇겠죠? 자, 예제 4번을 보면은 자, 이걸 볼게요. 자, 이걸 보면은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요. 자, A%와 20%가 있어요. 섞었더니 18%가 됐대요. 그럼 이건 뭘 준 거죠, 지금? 자, 가중치는 주고 지금 관찰값의 하나를 빈 걸 이렇게 준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뭔지 모르는 A하고 자, 20%를 섞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얘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그럼 20%를 이쪽에 써주고 A를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이렇게 써줘야겠죠? 만약에 이게 더 작다면 이쪽이 더 크다면 A하고 20%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관찰값이 없는 거는 관찰값이 왼쪽에 있을 거냐 오른쪽에 있을 거냐를 먼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제 4번부터는 어려워집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런데 둘을 섞었어요. 그랬더니 18%가 됐대요. 그럼 A가 당연히 2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왜냐면 얘가 만약에 A가 30%면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맥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주하고 양주를 섞어요. 근데 소주보다 도수가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소주하고 맥주는 당연히 이렇게 되지만 이게 만약에 농도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도 당연히 소주가 맥주보다 당연히 커야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A를 이쪽에 쓸 수가 있나요? 있다라는 거죠. 20%를 이쪽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18%가 됐어요. 그런데 요 차 18-A 요 차 2가 되겠죠. 그렇죠? 이 차이의 비가 이렇게 거꾸로 들어갈 텐데 이렇게 했죠. 2대 18-A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몇 대 몇이에요? 1대 4다 그런 얘기죠. 100이고 400이니까 이게 1대 4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18-A는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8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가면 A, 넘어가면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는 10%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아까 3번 문제하고 다르죠. 3번 문제는 관찰값과 평균값을 주고 가중치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중치를 주고 관찰값을 계산하는 문제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관찰값을 주고 가중치도 줬어요. 그런데 뭘 써온 거죠? 평균을 계산하라고 한 거죠. 평균. 자, 그러면 5대 5%하고 10%를 섞었는데 뭔지 모르는 평균이 나왔죠. 그런데 가중치가 이게 100이고 이쪽이 400입니다. 그러니까 1대 4죠. 1대 4. 그렇죠? 이게 거꾸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거꾸로 4대 1로 들어가는데 뭐가 4대 1이냐? 이게 중요하죠. 뭐가 4대 1이에요? 뭐가 4대 1? 뭐가 4대 1이냐면 얘하고 얘 차, 얘하고 얘 차가 4대 1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겠죠? 자, 그럼 2-5 이거 대, 그죠? 10-2 빼기 2 요게 4대 1이다 그런 얘기예요.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계산해 볼까요? 그럼 요걸 계산할게요. 그럼 40 -4는 2-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 곱하니까. 그렇겠죠? 자, 1로 넘어가면 5, 2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5 이렇게 되겠죠. 자, 2는 9%가 됩니다. 2가 뭐예요? 평균이죠, 평균. 둘을 섞었을 때 이 평균이 자, 9%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좀 더 복잡해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얘의 차이를 그러니까 10에서 5라는 요 차이 5가 되겠죠. 5. 5를 몇 대 몇으로 나눠가는 거예요? 4대 1로 나눠가는 겁니다. 4대 1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에서 5라는 이 5의 길이를 4대 1로 나눠가는 거야. 그러니까 4대 1로 안분 계산하면 5분의 4가 되겠죠? 그럼 4가 되는데 이 4가 어떻게 되냐면 이 차이예요. 4.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4만큼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돼요? 5에서 4만큼 이동하니까 9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럼 10에서 이쪽으로 또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5 곱하기 5분의 1만큼인 1을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쪽. 그죠? 10에서 1만큼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9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더 원래 일반적인 풀이에요. 어떻게 푸냐면 이 평균을 계산할 때 얘에서 얘를 빼요. 10에서 5를 빼고 이쪽만큼으로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여기 4죠. 4. 4만큼 이동하는. 이 식으로 풀어야 사실 더 빨리 풀려요.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렵죠. 갑자기 뭐야 싶다가 문제가 5개가 나왔는데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다 똑같은 건데 약간의 그 값들을 달리 주고서 풀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자료 해석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풀어보시면은 가중평균이 생각보다 많아요. 문제가. 이 2020년도 그 5급 행정고시에 가평으로 푸는 게 6개가 나왔어요. 6문제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가중평균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중요하고 정답을 빨리 계산할 때도 중요해요. 근데 이 케이스가 많아요. 예제 4번하고 예제 5번 같은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자료 해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요 예제 1번부터 예제 5번의 차이를 기억하세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밑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다시 한번. 이 관찰값을 왜 작은 값을 써주는지 이제 뒤에 문제 풀면 알게 되고요. 이 차이의 비가 가중치의 역의 비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볼 텐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개 값을 주고서 요 하나의 값을 도출하는 게 이 가평의 원리예요. 가평의 원리인데, 자, 그러면 이 가중치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합니다. 관찰값은 섞으면은 바로 뭐가 돼요? 중간값이 나오니까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같은 거 섞으면 중간이 되죠. 농도를 섞으면 중간이 되죠. 이익률을 섞으면 중간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평균을 계산할 때
그리고 증가율을 계산할 때도 많이 씁니다.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증가율 계산. 증가율은 섞으면 이쪽에서 30% 증가하고 이쪽으로 20% 증가했으니까 섞으니까 25%가 증가했대. 그럼 그것도 가평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익률 같은 거 이런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중치가 문제예요. 가중치. 가중치는 함부로 결정을 하면 안 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분모값만 가중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예제 6번을 통해서 왜 가중치가 함부로 쓰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가중평균법에 대해서 조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쭉 이어지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들으세요. 이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